만나면 결코 좋지 않다. 네. 자, 발효 효소액을 조리에 사용할 경우는 음료로 활용할 때보다 효소액이 가지고 있는 향이나 맛으로 주재료를 더 좋은 맛과 풍미, 식감을 살릴 수 있어서 좋기 때문에 적절하게 쓰셔야지.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만능 발효액 양념으로 만능 뭐 써요? 만능 매실 안 돼요. 만능 쓰시면 이제 안 돼. 여러분들이 부추, 미나리 이런 거 다 발효액 만들어가고 그걸 적절하게 양념에 쓰시면 돼요. 메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김치를 담는데 매실 발효액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발효가 잘 안 돼요. 김치 발효가 방부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매실이 적절하게 쓰셔야 되거든요. 적절하게 따라서. 자, 발효 효소액으로 조리하면 열에 의해 효소가 죽을 수도 있지만 재료에서 추출된 영양성분, 식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 그러니까 그 영양성분의 효능, 약성 등은 불변이 변하지 않아요. 물론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이 경우에 조금 파괴는 되겠죠. 그러나 크게 변함은 없고요. 발효당으로 설탕보다는 인체에 도움이 되므로 충분히 숙성된 발효 효소액을 조리에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용하실 때 있잖아요. 음용하시는 음료는 효소의 활성력이 가장 좋을 때 드시는 게 좋아요. 힘이 셀 때. 그런데 양념으로 쓰시는 거는 묵힌 게 좋아요. 많이 묵힌 거. 양념으로 쓰실 때. 많이 묵힌 게 풍미가 좋고요. 부드러워요. 단맛도 더 줄어요. 오래돼요. 양념으로 쓰실 때는 그렇게 쓰시면 돼요. 식초료 활용해요. 식초료도. 발효된 액에 내가 먹다 지쳤어. 이제 막 이거 버리기도 아까워. 그러면 거기다가 물 좀 더 희석하고 설탕 조금 첨가해서 배양시키게. 이렇게 힘을 좀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일까. 미생물에 먹이를 좀 첨가를 해야 돼요. 적절한 우리가 식초에서도 배우니까. 그래서 산발효 시켜서 식초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 효소 배양액을 만들어서 응용할 수 있어요. 떨어졌어. 얘가 너무 오래됐어요. 내지는 사과, 바나나 등에다가 이 발효액을 20% 정도 넣고 여기다 꿀이나 설탕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꿀이나 설탕을 넣는 것은 먹이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여분의 더 당을 첨가함으로써 미생물에 먹이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당을 첨가해서 꿀, 설탕 상관없어요. 꿀이 많으시면 꿀 넣으시고요. 요즘엔 또 꿀도 그렇게 그전처럼 비싸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2, 3일을 놔두면요. 활성력이 아주 활발해져요. 힘이 센 배양 발효액이 되는 거예요. 음용하시면. 내가 좀 특히 오래된 발효액을 내가 음용할 때. 이때는 배양을 시켜서 드시는 게 훨씬 좋고요. 과일하고 갈아 먹게 되면 먹기가 훨씬 더 편해요. 훨씬 드시기. 그리고 포만감도 있어요. 바나나 같은 거 드시면. 이게요. 이 박수를 칠 때 이 닿는 이 곳에 따라서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해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얘기 안 했나요? 막 헷갈려요. 오전하고 오후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차피 혹시 USB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거 오늘 자료 USB가 드릴 테니까 공유하세요. 아셨죠? 그러면서 우리 연습 한번 하자고요. 자, 맨 밑에는 방광, 생식기,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그러고요. 위에 보세요. 읽어보세요. 심장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기관지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한번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쳐보세요. 건강한 사람. 배고프세요? 배고프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끝만 이렇게 손가락 끝만 아플 정도로 아플 정도로 한 1분 정도 한번 쳐보세요. 좀 스트레칭이 되나요? 네. 아이고 아파요? 네. 집에 가서 보시고 하시고요. 제가 오전바랑 오후바랑 헷갈리긴 하지만 오방색에 대해서
제가 오방도 사실은 그거는 그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방색에 대한 식재료, 우리 컬러푸드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네, 그걸 제가 따로 담아드릴 거예요. 나중에 자료를 좀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다시 이 컬러푸드의 위력, 네, 왜 연산군이 오골계만 먹었는지, 네, 그걸 좀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오늘 수업하셨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제 오늘 많이 배웠죠. 발효액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깨야 되는 그런. 네. 질문하세요. 저 뒤에 분 먼저. 피부에 네. 뭐 의사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네. 매실, 효소, 액기스 이런 거 먹으면은 네. 설탕물 먹는 거랑 네. 똑같다고 그런 얘기 들어서 네. 매실 효소를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이라 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네. 설탕 무림에는 사실이에요. 왜? 설탕이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매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매실 그 발효액을 담아서 정말 만능으로 다 쓰셨잖아요. 그죠? 모든 건 다 매실을 통해야 돼. 갈비찜을 해도 매실, 김치를 담아도 매실, 뭘 볶아도 매실, 아무튼 매실이 다 그냥 통로였어. 그거는 깨시고요. 저 매실은 어떨 때 가장 좋으냐면요. 장이나 위가 탈났을 때 가장 좋아요. 매실은. 위장이 탈이 났을 때 매실 발효액을 좀 진하게 드시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금방 소화도 되고 또 특히 장에 탈났을 때 있잖아요. 막 설사하고 막 그럴 때 굉장히 단방적으로 효과가 있거든요. 또 내가 김장김치를 담을 때 매실액을 적절하게 쓰는 거 좋아요. 왜? 김장김치는 한두 포기 하는 게 아니니까. 몇 포기들 하세요? 보통? 기본 30포기, 20포기는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발효를 좀 이렇게 더디게 할 때, 그렇다고 매실만 넣어서는 안 돼요. 잘 안 돼. 거기에 또 다른 당이 첨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매실을 우리 지금 그 문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학계에서는요. 요리를 하는 사람을 상대로 그렇다니까요. 너네들이 뭘 알아? 너네들이 푸드 사이언스를 알면서 지금 발효액을 얘기하냐.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효소라는 말이 그냥 다 통했어요. 액기스 이후에. 액기스는 여러분 쓰시면 안 돼, 이제. 효소라는 말을 다 썼지만 지금은 제가 안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발효액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왜? 그들의 공격이 너무 세니까. 또 틀린 말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무지했어, 그동안. 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러 오신 거예요. 알아야 되니까. 근데 많이 깨지잖아요. 그동안에 상식이라고 알았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깨고 가실 거예요. 그런데 효소라는 것이 아까 했죠? 열에 약하다. 열에 약해서 끓여 먹는다던가 또 내 백을 기준으로 갔을 때 내 몸은 내 내장에 열이 많기 때문에 100 다 흡수하지는 못해요. 살아서 가지는 못한다고요. 그렇지만 제 결론은 그래요. 제 결론은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 매실 설탕에다 절인 거 내가 3차 이렇게 해서 뺀 거니까 나 단 거, 물론 당뇨병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절을 잘 하셔야 되죠. 중요한 건 정말 전문가와 상의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조심을 하셔야 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매실 좋지요? 그죠? 매실 자체를 봤을 때 효능이 있고 성분이 좋잖아요. 여러분들 매실 먹으라긴 여기서 매실 그냥 드실 분 몇 분 계세요? 없어요. 매실 먹을 수가 있어요? 드실 수 없어요. 그래서 가공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가공. 장아찌도 만들고 요즘에는 이게 갈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다른 만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가공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섭취를 한다는 개념을 봤을 때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게 더 많다는 거죠. 단 모든 것은 매실과 통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건 과용이에요. 과용. 모든 것은 매실과 통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드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골고루. 그리고 좋대. 이게 좋고 저게 좋아요. 하루에 10잔씩 먹어. 그럼 그것도 큰 문제죠. 당이니까 어차피 당이에요. 당. 이당류는 아니지만 설탕의 형체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설탕은 이당류잖아요. 이 발효한 액은 다당류. 변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것을 너무 과용한다는 것은 독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의학계에 계시는 분들은 과학적인 또 접근으로만 그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저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잖아요. 저도 내가 써보니 그렇게 나쁜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 교회 가자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괜찮더라고 보니까. 대체하니까 뭐 물려 쓰는 것보다 내가 발효에 써서 적절하게 향도 가미하고 단맛도 첨가하고 좋더라.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 저는 뭐 그다지 제가 뭐 그렇게 식탐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어떤 음식이든 과용하진 않지만 적절한 사용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답이 다 나왔어요.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선도 있잖아요. 지금 대표적인 대립이 뭐냐면요. 의학계하고 요리를 하는 사람, 식품 쪽에 하는 사람들, 또 식품도요. 영양학 쪽의 교수님들은요. 워낙 과학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의학계 쪽에 박수를 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나요? 농업진흥청에서는요. 효소라는 말을 쓰는 게 합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걸 명시했어요. 써도 된다. 효소라고, 발효액을. 그런데 의학계에서는 끊임없이 반발을 하죠. 과학을 모르니까 요리를 하는 사람이. 근데요. 약선도 마찬가지. 약선을요. 지금 한의학에서 치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음식 쪽에. 약선 음식 하시는 옛날 선생님들이 한의학 공부를 얼마나 하셨겠어요. 당신들이 무슨 사상 체질, 인간의 체질이 뭐 4개만 있는 줄 아냐? 아니야. 공부해봐. 아니. 그렇게 하면서 약선을 뭘 알고 하냐. 그래서 요즘에는요. 한의원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이게 한계가 양학이 너무 이게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한약 쪽이 너무 이제 취약해지잖아요. 음식을 합니다. 약선을. 음식하는 사람들 모르잖아. 나는 다 알잖아.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하는 사람이 한의학 공부하는 게 편하겠어요? 한의학 공부하는 사람이 음식 공부하는 게 편하겠어요? 한의학 하는 사람이 음식 공부하는 게 훨씬 편해요. 훨씬. 그래서 시중에 서점에 가시면요. 약선 음식을 책을 내신 분이 한의사가 반 이상이에요. 약선 전문적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식품을 발효제에서 발효시키는 거하고요. 네. 지금 설탕으로 해갖고 네. 발효시키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건 인공과 자연의 차이죠. 왜냐하면 발효제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계량 메주라든지 또 판매되는 그런 이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상품이잖아요. 정확한 수치를 낼 수 있는 상품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 때문에 정확합니다. 이게 나오는 어떤 그 결과물이. 그렇지만 설탕을 가지고 할 때는 내가 환경, 또 이 농도, 어느 정도를 넣은 거에 따라서 또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나의 정성에 따라서 맛이 틀려져. 그게 묘미예요, 사실. 직접 하는 게. 술도 마찬가지고 김치도 보세요. 하선전 김치에서 뭐 100만 포기, 1000만 포기를 일률적으로 만들어내지 만들 때마다 그때 맛이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잖아요. 그러나 김치를 내가 집에서 김치 담다 생각을 해보세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변수가 너무 많으면 맛도 그만큼 다양해요. 제가 엊그저께 김치를 담았어요. 해서는 안 되는데 했어요. 왜? 제가 한동안 이 엄지손가락 마디가 아팠는데 참았어요. 제가 통증의 강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저 주치하시는 치과 의사 선생님은요. 저 아파서 병원 온 걸 되게 싫어해요. 제가 아파서 병원 가면 심각해. 왜? 너무 많이 참아버리니까. 얘도 너무 많이 참았어요. 몇 달을. 근데 최근에 한 2, 3개월 사이로 요즘에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공기를 넣어서 빼는 그런 거다. 이거를 누르기도 힘들 정도로 아픈 거예요.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금요일날 모처럼 좀 이게 낮에 좀 시간이 있길래 통증의학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염증이 관절에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오래됐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꽤 됐는데 왜 그냥 병원 안 왔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물리치료 받고 약 타고 이거 끼는 그 기부수처럼 반기부수 그걸 받아왔어요. 이거는 쓰지 말라는 거 주는 거래요. 선생님이 얘기가 이거를 채워주는 것은
손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좀 쓰지 마시고 좀 이렇게 보호를 잘 하세요. 그랬는데 저 지금도 안 했잖아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해. 왜? 답답하니까. 그리고 그날 저녁에 와서 김치를 담았어요. 왜 그날 김치를 담았냐면 제가 먹으려고 담은 건 아니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토요일부터 토요일 특강이 6회가 잡혀 있는데 대표적인 발효 음식을 실습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론은 맛만 보고 실습을 하는데 이번 주가 김치야. 저는 제 주간은요. 김치가 수업이다 그러면 제 사비로 담아갑니다. 왜? 김치 생김치 맛보면 뭔 맛을 알아. 그죠? 모르잖아요. 담아서 적당하게 익은 것을 맛을 봐야 아, 이 맛이겠구나. 나도 이런 맛을 내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아가요. 여러분들한테 막걸리를 담아오는 것도 그래요. 저한테 한동을 해서 제가 절대 안 줘요. 제가 다 합니다. 제가 돈만 없지만 다 있고 돈만 없지만 그래도 내가 대리운전을 해서라도 운전 잘하니까 대리운전을 해서라도 저는 그거를 제가 만들어서 맛을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김치를 담았어. 근데 김치를 담는데 제가 이제 막 그날 병원에 갔다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날 또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또 할 일도 너무 많고 또 열무를 너무 연한 걸 샀어요. 요즘에 그 가을 열무가 잘못하면 억세요. 막 한 달에 1,000원짜리는 너무 억세. 근데 요즘에 그 연한 그 열무 있죠. 이 정도 크기 되면 그걸 박스로 파는 게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격이잖아요. 그걸 한 박스를 사가지고 이고 병원 가 끝나고 오면서 이고 집에 가서 김치를 담는데 제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너무 푹 절여진 거예요. 왜? 연하니까. 한 2-3시간만 절여야 된다. 5시간을 절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량에 저는 그렇게 수업하기 위해서 김치를 담는데 꼭 레시피대로 합니다. 왜? 맞아야 되잖아. 레시피가. 가르쳐야 되니까. 레시피대로 해가지고 이게 한 7-8시간을 밖에 놔뒀는데 얘가 이 발효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물을 맛보니까 국물은 괜찮은데 무가 너무 많이 무청이 많이 절여져서 짠맛이 강하니까 이게 발효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생수를 첨가를 했죠. 변수잖아요. 변수잖아요. 맛이 틀려. 그렇잖아요.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인공적으로 딱 정형화된 뭔가를 첨가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자연적인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맛과 여러 가지 현상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 이제 없으시죠? 예. 다음 주에도 실습하니까 좋죠? 그죠? 네, 공부 안 하고. 근데 공부를 잠깐 할 겁니다. 초반 발효에 대해서. 아셨죠? 네, 애쓰셨습니다.